근데 막말 말씀을 하셨는데 막말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3.15 부정선거 발언을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보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 국정원 도움 받지 않고 선거에 활용한 적 없다. 아주 작심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사실 3.15 얘기 나왔을 때 선 넘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금 오늘 발언을 보면 제가 우리 애한테 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자꾸 이러면 혼난다가 되는데. 3.15 부정선거는 제가 대학 2학년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거기에 비유하는 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건 대선을 좌우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 선거 결과도 무효가 되고 대통령 사퇴로까지 이어졌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댓글을 가지고 지금 대선 결과를 좌우했다 이런 식의 그 얘기로 놀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번 대선의 제1공신은 박근혜 후보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네. 두 번째 공신이 있다면은 이제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 네. 그리고 세 번째 공신은 그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면서 여당 대표를 오래 했던 박근혜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0번째 공신이 가령 그 댓글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그 원세훈 씨를 갖다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했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이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물론 제가 아는 사람들 어른이 많으니까 이 기성세대가 많으니까 기성세대는 이렇게 얘기해요. 댓글 나오니까 댓글이 어떤 게 댓글이냐고 이래 물어요. 그리고 댓글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댓글을 볼 줄도 모르고 댓글을 달 줄도 몰라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방송이나 신문 종사자분한테 제가 그리고 국정조사한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댓글이 이렇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면은 국정조사까지 댓글이 자꾸 나오면은 댓글이 뭐다는 걸 얘기를 해야지. 댓글의 내용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댓글 때문에 선거가 좌우되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댓글은 이런 겁니다. NLL을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네. 이게 댓글에 나와요. 그게 우리 기소되어 있습니다. 또 금강산에 그 재발 방지 없이 그 약속 없이 하는 경우에는 목숨을 내놓고 어떻게 금강산 관광을 하느냐. 이런 댓글도 그 두 가지 댓글이 선거 위반으로 올라갔어요. 그걸 밝혀야죠.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런 댓글 가지고 지금 선거법위원회에 걸려 있다. 그 댓글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자꾸 선거를 좌우했다. 아니 이게 무슨 선거를 좌우할 내용입니까? 그걸 분명히 핵심을 찔러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3.15 부정선거 발언을 했는데 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게 민주당의 일부 세력의 주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민주당 지도부의 어느 정도 의중이 반영된 행동이라고 발언이라고 보시나요? 결국 이제 3.15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거니까 그건 말은 안 되는데 사실은 이 선거 부정, 선거 불복 하는 세력과 연결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김한길 대표로서는 지금 말하자면 진퇴 유곡의 늪에 빠져 있는 셈인데 이걸 그 선거 불복 세력을 제외하고 가자니 당내 많은 친노 세력이 있고 그리고 또 촛불 세력이 있고 근데 이걸 또 선거 불복 세력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자니까 자기가 대통령 당선자인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제외하는 게 우스게 되니까 그러네요. 이래지도 저래지도 못하는 그런 참 구조적인 늪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주당은요 보면은 3.15 부정선거 발언도 당론이 아닌데 구석에서 막 나오고 특검 얘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이렇게 아무나 한마디씩 하면 지도부는 애매하게 있다가 휘둘리고 이래서는 여야 협상을 한들 뭐가 되겠어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DJ 때하고 YS 때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네. 지금 김한길 그 대표들 자기 직계 부대가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좀 흩어져 있어가지고 리더십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리더십이 딱 안 돼 있습니다. 그건 김한길 대표의 불행이라기보다도 민주당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결국 장애 정치로 나가서 뭐 통합진보당 쪽에서는 또 대선 무효 얘기를 하고 이 민주당 지도부 쪽에서도 솔직히 뭐 당내 대선 불복을 그냥 모른 척하면서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10월 보선도 있죠. 내년 지방선거도 있죠. 그러니까 대선 불복 세력도 야당 자기 표로 몰아와야 되니까 그것도 야박하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지금 저 천막 당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참 무섭긴 한데 천막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 아니고는 다른 데 투쟁할 장소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멀쩡한 당사를 냅두고 지금 예. 천막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하루에 와이사스를 뭐 2번, 3번 갈아입고 네. 그 이 살림 어려운 시기에 그 과소비입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투쟁할 네. 장소가 없는데 국회도 있고 네. 또 당사도 있는데 왜 저는 고생을 하는지 참. 그런데 이거 저도 2% 하느라고 이제 정치하는 분들한테 어깨 너머로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노들 입장에선 대선을 졌잖아요. 또 NLL 문제에 많이 얽혀 있어서 모든 특검이든 뭐든 계속 들고 나가야 지금 생존을 한대요.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막상 또 장애 집회는 안 나가고 있는데 요 안 나가는 게 당이 대선에 대해서 뭔가 문제 있다라고 나가는데 나는 좀 따로 간다. 이게 오히려 대선 불복이다라는 고급의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정혜정 기자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재인이한테 제일 급한 것은 그겁니다. 정상회담록 노무현 정상회담록이 이 6월 24일 날에 저 남재준 원장이 밝혔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그 작년 그 10월부터 그 정문원 의원이 뭐 주장한 바가 있고 또 작년 11월 초에 나온 그 월간 조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월간 조선에. 예. 그런데다가 이제 6월 24일은 전문을 거의 다 밝혀놓으니까 요새 유행어로 가림막이라는 게 있죠. 네. 가림막. 나도 그 가림막 처음 봤는데 국정조사할 때 네. 가림막을 딱 칩니다. 민주당에서. 네. 이거 불법으로 왜 내놨냐. 내용가 사실은 국민들은 깜짝 놀래가 내용 가지고 이제 무슨 이런 내용이냐고 깜짝 놀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화를 싹 안 하려고 가림막을 딱 칩니다. 이거 왜 불법으로 나왔나. 이게 남재준 원장이 이게 불법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을 사퇴시키라. 네. 여기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라. 이래서 자꾸 문제를 국민들의 시선이 이 저 대화로에 안 가도록 가림막을 딱 덧칩니다. 가림막을. 그리고 국정조사 끝났어요.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정조사 안에 그 이제 선서 안 한 사람들 뭐 하자 이래가 또 그것도 하나의 가림막. 그런데 가령 문재인 의원이 가령 집에서 두물줄줄 한다면은 집 자신도 지금 하나의 가림막이 돼. 집 자체도. 네. 왜냐면 이제 나오면은 자꾸 묻거든. 그 이제 이 양반이 지금 하나 관련된 것이 사초 실종 사건도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 때 제일 마지막 비서실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당장 수사가 들어올 판이거든. 이 두 개를 다 가림막을 쳐야 돼. 그러면 자꾸 국회의원들 만나고 뭐 자꾸 만나고 저 기자들 만나고 하면 뭔가 자꾸 얘기가 나올 테니까 네. 가림막이 자꾸 벗겨지려고 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아예 집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림막을 지금 한 서너 개 친 네. 그런 그 상황이다. 수단으로서의 집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장외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가만히 이제 신문을 보니까 국정조사 하는 동안엔 딱 국회에 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주간 국회 야간 광장 또 뭐 주말에 광장 가고 민주당은 그래서 뭐 수륙 양용차처럼 한다. 자, 근데 대변인 얘기를 보니까 국정감사도 하고 정기국회도 하고 다 한대요. 그럼 이게 장외 정치가 아니고 시위를 활용한 국회 전략인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천막 당사가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천막 당사는 일종의 과소비다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촛불 세력 표도 얻어야 되니까 그 눈치를 보기 위해서 지금 천막 당사를 거두기가 힘듭니다. 네. 그리고 뭔가 또 소득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거든요. 네. 소득이 없는 것은 민주당 그 탓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영수회담을 제의했는데 영수회담 제의한 걸 딱 안건은 두 가지예요. 남재준 원장
사퇴. 네. 그리고 박 대통령 사과. 네. 박 대통령이 이제 사과할 일이라고는 지금 취임을